아는 선생 채널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실력에 대한 기준, 아는 선생 모의고사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우리가 학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테고, 저는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살던 동네,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운이 좋게 학군이 괜찮은 동네였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업을 시작하는 그때, 교육업을 시작할 때, 서울에서 이사 올 때에도 그냥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로 그냥 이사를 왔기 때문에 특별히 학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제 친구들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라는 지역 바깥쪽에 사는 친구들 중에서 이사를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비학군지. 저는 사실 이 학군지라는 말을, 제가 학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학군지라는 말이 거의 통용되고 있는 사실이 참 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통용되고 있으니까 학군이 좋은 지역을 학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은 그죠? 비학군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비학군지 학생들의 주의사항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다가 약간 꿈꾸듯이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찍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메모해놨다가 하는 거고, 이 말씀 드리면서 덧붙이려고 했었던 어떤 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서울의 어떤 유명한 출판사, 그러니까 우리 교육 문제집 만드는 출판사에 어떤 세미나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저처럼 지방에 있는 분인데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작은 도시에서 수학학원을 하시는 원장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거였어요. 고민이 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이제 학원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고민이었어요. 중요하다, 풀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지필고사의 수준이,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게 이런 거죠.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하는 거예요. 중간 기말고사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학생들도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학교 학생인데 센 수학만 다 풀고 가도 쉽게 100점이 나오니까, 그죠? 이 이상 되는 심화 문제집을 풀지 않는다.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라서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이 자기가 100점을 맞아도 지금 그 현재의 이 수준이 그렇게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고 싶다. 그죠?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그런 중소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학군지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저희가 있는 동네는 그래요. 학군지라고 수성구가 아닌 다른 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성구에 조금 변두리로만 나가도 특정 지역 무슨 동이 진짜 학군지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 있고 그 동만 벗어나더라도 시험 수준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시험 수준이 달라지면 이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시험에 집중하는 어떤 시험 대비라는 수업 자체도 수준이 이제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어떤 비학군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군지 주변 외곽지가 아니라 거기서 진짜 벗어난 비학군지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날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학군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닌데 지금 살고 있고 이제 우리 아이도 지금 수업을 이제 학원이나 이런 걸 다니고 있는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학부모님들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같이 봐야 된다 이거죠. 정말 학생이 지금 그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혹은 좋은 성적을 받고 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치니까 그때 되면 내 실력이 쭉 나오게 되죠. 전국 석차는 아니라도 등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죠. 그죠? 학군지 자꾸 써야 되나? 비학군지. 학군지는 모의고사 성적은 높고 등급이 예를 들면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는데 내신은 2등급이 나오고 이런 학교는 제가 있는 쪽은 많죠. 학군지니까. 비학군지는 모의고사는 성적이 3등급인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3등급 나오는데 내신은 1등급이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2등급, 2, 3등급이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학군지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만약에 고등학생이 내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내신 따긴 쉽다 이렇다고 하면 이 상황은 그죠? 당연히 정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수시에 최저 등급을 못 맞히는 상황이죠. 최저가 다시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저 등급 못 맞히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죠? 최상위권은 웬만하면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가서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좀 학생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필요한 수준의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그 실력이 있다면 중학교 때에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어려운 문제에 노출시켜서 우리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감당하는 수준을 조금씩 이렇게 높여가는 게 필요한 거지. 내신 100점 받는데 수준이 이 정도로 유지해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가보니까 덜컥 내 실력은 1등급 학생과 멀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좀 안타깝잖아요. 학생들도 그래요. 그죠? 지금 내 눈앞에 100점 받은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높아져야지. 실력이. 고등학교를 가서 진짜 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실력이 어느 정도 중학교 때 좀 준비가 되어서 고등학교 때도 안정적으로 그 실력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더 높여서 원하는 실력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중학교 때 100점 받았다고 나는 잘해 이런 착각에 빠지면 좀 안타깝죠. 더 할 수도 있는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더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학군지에 있는 학생들과 동일한 실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주하는 바람에, 혹은 내 주변의 환경이 안주하는 바람에, 이건 환경이 안주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교습소나 과외나 어떤 선생님이 야 너네 학교는 어렵게 안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만 봐도 돼. 이 학생이 만약에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학생이라면, 그 뛰어넘는 학생인데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너네 학교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해버리는 그 순간 그 학생도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점 받는데 더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공부해도 돼, 센 수학만 공부하고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진다 이거죠.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1등급 따가지고 직윤으로 서울대를 갔다 뭐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이걸 한번 보세요. 대학교의 선발 원칙이 뭘까요? 제가 어떤 대학교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대학교라고 하면 대학교 선발 원칙 신입생 뭐겠어요?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 이거 하나가, 이게 큰 원칙이죠. 학교가 잘 되려면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는 기준으로 학생을 쳐다보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분명히 저 학생이 이 학생보다 나은데 나는 이 학생을 뽑아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 입장에서. 그죠? 학교 입장에서 그렇게 뽑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비학군지. 그죠? 내가 우리 학교 시험이 쉽게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학교 시험은 쉽게 나오니까, 이 동네 시험은 쉽게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실력을 정말 키우는 방향, 실력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냥 학교 성적 95점, 100점 받는 걸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이제 이메일로 어떤 경우에 정말 고민하고 이렇게 고민해서 이메일을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또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는 정말 실력이 좋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은 계속 100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었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학군지의 학생들 주의사항, 딴 건 없습니다. 그죠? 내 실력은 학교 점수와 상관없이 내 실력은 계속 실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생들한테 제가 학원에 상담을 하면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야, 산을 올라갈 때 힘드니 내려갈 때 힘드니?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 올라갈 때 힘들다 그러죠. 자, 이 산 이름이 실력산이야. 그래서 수학 실력이라는 거는 공부를 할 때 힘들어야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만약에 수학 공부 때문에 힘든 게 없다. 그러면 실력은 올라가지 않은 상태거나 아니면 실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니까 수학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수학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원래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수학 공부를 하면 많이 힘들어요. 똑바로 공부를 해서 진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숙제 대충 해치우고 뭐 선생님한테 대충 검사 받고 성적 대충 받고 이렇게 쉬엄쉬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그 학생은 현재 수학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내가 모르는 문제를 시간을 투자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책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안 풀려서 고민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런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현재 수학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명심하기 바라고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이런 부분 혹시 우리 자녀 우리 아이가 100점 받아오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혹시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